네, 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저번에 다 얘기 못했던 건데, 제가 강원도 양양에 한 왕복 400km 좀 넘게, 주말에 한번 운전하고 왔어가지고, 그때 이제 장거리 운전했을 때 느낌 가족 4명, 저 포함 4명 다 타고서, 이제 400km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는 이제 RWD고요. 했을 때 뭐 어땠는지, 뭐 좀 생각나는 거 한번 추가적으로 말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다가 다 말 못했던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일단 좀 까먹기 전에 말할 거는 뒷좌석 잠시 후 뒷좌석에 이 모니터 있잖아요. 뒷좌석 모니터로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뒷좌석에 모니터가 있어서 장거리 여행 갈 때 뒷좌석에 있는 애들은 중간 모니터로 뭘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안 돼요. 이게 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뒷좌석, 제 뒷좌석이라고 하면 뒷좌석에 봤을 때 여기 아래 요 정도 위치잖아요. 아래 요 각도로 여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이 아프대요. 목이 아파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죠. 뒷좌석 모니터가 없는 차들이 대부분이니까 없는 차보단 있는 차가 난데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그런 컨트롤용으로 뭐 에어컨 컨트롤하고 의자 앞뒤로 컨트롤하고 뭐 주요 어떤 뭐 컨트롤을 위해서 화면을 쓰는 건 매우 좋은데 이걸 이제 넷플릭스나 장거리 여행 갈 때 넷플릭스나 이런 걸 뒷좌석에서 딱 아래로 보면은 그냥 거의 한 10분 처음에 10분 15분 정도 하다가 애가 힘들어서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이프 핸드폰 주고서 이제 핸드폰 이렇게 뭐 올려놓고 그렇게 보는 식으로 해서 갔었었는데 일단 어쨌거나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장거리 여행할 때 이 아래 모니터가 이제 그 넷플릭스 보면서 누가 뒷좌석에 있는 누군가 하기에는 너무 각도가 아래여서 불편하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은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 서서 이제 저는 디귿자로 있는 테슬라용 테이블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 친구가 이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테이블을 놓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이패드 펴가지고 차라리 그냥 거기서 좀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앞에 보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했었고 어쨌거나 생각보다 장거리 여행 갈 때 뒷 모니터로 뭘 보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눈 감고 영상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이러면서 그냥 가끔 힐끔힐끔 보는 건 괜찮겠지만 딱 그걸 집중해서 보는 거는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렇게는 좀 저는 그렇게 되게 잘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생각나는 거는 이 위에 이 글래스 루프 그런 루프 같은 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주니퍼 전 RWD의 메인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 햇볕 한국은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날씨가 항상 열나 덥다가 열나 춥다가 비가 미친 듯이 많이 오다가 뭔가 약간 좀 한국인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중간이 없는 그런 엄청난 날씨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국을 위해 만든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것을 모두 커버칠 만큼의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 모델 I 대비 뭐 여기 은도 근무를 해서 뭐 추가로 열 차단이 70%가 더 추가로 차단되니 많이 원래 것도 당연히 꽤 차단했겠죠. 그래도 위에 머리가 아팠을 테니. 근데 이제 원래 거는 탈모가 오겠다, 머리가 뜨겁다, 너무 힘들다 해서 여기 선쉐이드를 추가로 달았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은도금을 했다 하고 은도금을 뭐 70%란 맞는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70%만큼 더 막는다. 아주 꽤 많이 열을 막는다라는 그런 제조사에서의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썬팅 관련 제가 영상 계속 볼 때 이제 현재 썬팅 상태에 대해서 체크하는 전자기기로 이렇게 체크한 유튜버가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여기 위쪽을 기기로 체크했을 때 추가 썬팅을 안 해도 될 만큼 차단율이 꽤 나온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장거리 여행 특히 12시부터 2시까지를 포함한 그 시간을 포함해서 장거리로 차를 많이 탈 사람들은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저야 출퇴근하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뭐 낮 2시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아침 아니면 저녁이니까. 그래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아예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꽤 맞기 때문에 이슈도 없고, 또 둔감한 사람은 이슈가 없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가 제대로 떠오르는 시간, 한여름이면서 제대로 떠오를 때는 눈 부셔요. 뒤에도 뭐 덥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에어컨 더 세게 트는 걸로 커버 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참을 수 있을 정도지만 굳이 참아야 돼? 하나도 안 불편해야지 뭘 꽤 불편해서 참는 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하거나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선쉐이드를 뒤에 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나 더울 때 꾸준히 계속 탈 게 아니면은 선쉐이드까지는 진짜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을 만한 좀 불편함인데, 그 참을 만한 좀 불편하다는 거는 개인마다 그 참을 만하다라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빛에 대해 민감도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이걸 참아야 돼, 못 참겠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 뭐 한 웬만한 사람들은 한 7, 80% 정도는 선쉐이드 없이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모두 100% 모두가 선쉐이드가 없어야 될 정도로 완전히 차단 잘 되는 건 아니고, 한 10%, 20%에 그래도 좀 민감도가 다른, 아니면 또 태양에 대해 민감도가 덜하지만 하필 태양이 많이 떠 있을 시간 위주로 운행을 할 그런 사람들, 그때 또 하필 뒷좌석에 사람이 있을, 뒷좌석이 주로 선쉐이드 이스가 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쉐이드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추가로 전 필요가 없어서 안 샀지만, 선쉐이드 그 테슬라 정품이 얼마였더라? 그것도 한 몇십만 원, 뭐 2, 30 할 것 같아요. 보통 웬만한 거 그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얼마 전 유튜브 보니까 선쉐이드가, 정품 선쉐이드도 중간에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워낙 천장이 넓으니까 전체를 뭐 자석으로 이렇게 딱 끝을 붙여서 다는 것 같은데, 중간에 처짐이 있어서, 그때 보니까 뭔가 그 뾱뾱이 같은 걸, 중간 처짐을 막는 정중앙에 뭔가 이게 자석 형태로 해서 잡아주는 그런 게 추가로, 테슬라 정품은 아니지만 선쉐이드 그 수평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추가로 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쉐이드에 대한 장거리 뒤에서 그 결론은 저희 가족들은 모자를 썼죠. 모자를 쓰거나 어쨌거나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아래쪽을 쳐다보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그때를 버텼는데, 뭐 죽겠다 뒤에서 막 택배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건 아닌데, 이제 앞에 있는 와이프가 보기에는 너네 그러다가 얼굴에 그렇게 뛰어도면은 김이 생겨, 주근깨 생겨, 눈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거나 모자를 좀 써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뭐 그런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천장, 아예 그냥 천장으로 돼 있는 것만큼 햇볕을 완벽히 차단될 리가 없죠. 네. 그래도 꽤 차단한다. 웬만하면 차단하는데 어떤 특이사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살 수도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이제 대응하면 된다 정도가 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오토파일럿 얘기를 할까요?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일단은 오토파일럿은 사실 웬만한 자동차들 주행 보조 기능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제 테슬라만의 장점은 아니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정중앙을 진짜 잘 잡고, 전 딴 거 안 해봐서 비교가 안 되지만 다른 분들 말 들어보면은 정중앙 잘 잡는 거는 뭐 대단하다라고 하고요. 대신 얘는 비전 센서, 그 시각 센서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먼지가 껴있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제가 약간 실제적으로 앞에 레이더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뭔가 시각 센서로 뭐가 인식이 돼서 그런지 갑자기 좀 뭐가 없는데 갑자기 쓰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고요. 분객이라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진 않고 꽤 멀리 있어서 당장 팍 쓸 필요 없는데 뭐 쓴다거나 뭐 그런 느낌들이 가끔씩 발생한다. 왜냐면 레이더가 아니기, 레이더 등이 아니기 때문에 100% 명확하게 앞차와의 간격을 이제 그런
거리 측정만 위한 센서가 있진 않으니까 시각 센서에 의한 뭐 이슈가 가끔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오토파일럿 자체는 되게 편해서 이게 어쨌거나 그 테슬라만 이슈는 전기차냐 기존 차냐의 이슈를 볼 때 사실은 저는 기존에는 장거리 여행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너무 졸린 것도 있고 너무 피곤하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기차는 좀 일단은 피로도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이 차 자체가 진동도 덜하고 뭔가 소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덜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기차는 멈췄을 때 200m 멈춰 있을 때 이제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냥 안 밟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꼭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는 힘을 주는 그 행위가 일단 없어지잖아요.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없이 반복하는 밟은 행동에서 뭐 한 20-30% 정도의 덜 밟아도 되는, 그러니까 체력이 세이브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우회전입니다. 주행보조, 오토파일럿을 포함한 주행보조 능력과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일반 차 대비 뭔가의 행동을 덜 해도 되는 느낌들, 그리고 약간 더 조용하고 뭐 더 쾌적하고 전반적으로 조금의 플러스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덜 되는 것들, 이런 걸 합쳐보면은 그랬을 때 결국은 저는 이제 장거리 원래 저는 웬만하면 안 가는데 이 차를 하면은 좀 할 수 있겠더라고. 특히 내가 갑자기 돌았을 때 뭐 이런 이슈까지도 막아주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광안리 한번 가볼까? 광안리 뭐 부산 가볼까? 다시 한 번 쉬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옛날에는 전 장거리 여행은 얘기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와이프랑 애들이 우리 제발 어디 좀 놀러가요 하면은 나 운전 자신 없는데 졸릴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약간 이제 이번 해보니까 확실히 피로도가 좀 덜해서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운전하다가 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졸음 상태가 생각보다 좀 덜 오거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느낌과 전반적인 어쨌거나 신체로 오는 오래 tas을 때 신체로 오는 충격이 분명히 확실히 덜하다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약간 장거리 운전에 대한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는 놀러 갈 거면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놀러 가면 되지 뭐 아쉽고. 부산 가는 거지. 물론 부산 험난하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거리 해보니까 충전 이슈가 있죠. 충전이 물론 제 것도 뭐 그러니까 상온, 그러니까 한국 기준 400km면 한국 기준이 되게 빡신 기준이어서 웬만한 정상 상태에서는 그거보다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국 기준이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만땅 채우면 430km를 간다고 해요. 이 RWD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아까 강원도 양양이 편도 저 목동에서 편도로 한 200km였거든요. 충분히 가고, 막히면 막힐수록 막힐 때 브레이크를 이용한 회생제동이 더 발생해서 막힐수록 오히려 희한하게 더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안 막히면 뭐 2시간 반에 배터리를 한 50% 정도 쓰는 거였는데, 막히면 뭐 3시간 반, 4시간 반에 배터리를 한 10%포인트 정도 덜 쓰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신선하다. 이것도 막혔을 때 장점이 있다는 게 좀 신선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충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충전을 하고, 저야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500km, 600km를 타니까, 그럼 얘가 400km짜리라고 하면 한 달에 한 2번만 충전하면은 충분하죠. 한 달에 500km 타기에는 이제 400 몇십 km 가는 차를 2번 충전하면 이론적으로는 한 800km쯤 갈 수 있으니 500km대 정도를 쓰는 저로서는 한 달에 한 2번만 충전하면 돼서, 지금도 회사에 타고 가면서 충전기가 가득 차 있으면 뭐 다음에 좀 뱄을 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이제 많아질수록 제가 충전에 대한 이슈 있을 것 같아요. 충전기 공급이 정말 미리 전기차가 많이 공급될 걸 예상해서 충분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어느 날 날 수도 있지. 잠시 나중에는 다시 또 충전기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어느 날은 충전기 공급 속도, 충전기가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 전기차가 새로 공급되는 속도가 훨씬 많은 어느 날, 잠시 어느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충전 대란이 날 수는 있죠. 충전기가 정말 자기 집에, 그러니까 집에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도 좋은 아파트 단지, 저희는 그 옛날 아파트 단지 저희 집 충전기가 없는데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 되게 빡세죠. 저희도 회사도
원래 전기차 충전기가 없던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보통 사질 않죠. 충전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 공사를 오랜 거 하고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충전하는 곳, 전기차 충전하는 곳 해서 뭐 몇 개 생겼어요. 한 10개, 9개 생겼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4개를 전기차 전용, 뭐 5개를 하이브리드용으로 이제 배정을 해줘서 전기차용 하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저 회사가 저 원래 8시까지 출근이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가지고 가는 난 제가 7시 정도까지 가요. 지금 7시 1분이죠. 한 7시 5분, 10분까지는 회사를 가고 50분 전에 가는 거잖아요. 50분, 1시간 전에. 근데 가는데 거의 요즘에는 한 반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0%의 확률로는 제가 1시간이나 일찍 왔어도 전기차 충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못하고 다음에 해야겠다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저야 뭐 다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만 이게 뭔가 출퇴근 거리가 훨씬 먼 사람들이거나 뭐 정말 뭐 한 10% 정도 남을 때까지 타서 이번에는 꼭 충전을 해야 돼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아슬아슬할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긴 해요. 집도 그렇고 집도 지금 점점 동네에 전기차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집에 충전기가 아예 없지만 아파트 단지에 이제 충전기 있는 곳 사시는 분들도 약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약간 매너 없는 사람들, 충전 안 하면서 그냥 세워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엄청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확률인 거죠. 재수 없으면은 전기차 공급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하필 충전기 공급 뭔가 시점이 늦어지는 정말 재수 없이 그 타이밍이 나오면은 다시 충전기가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뭔가 엄청 불편한 상황이 터질 수도 있다. 뭐 그거는 가능성인 거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전기차 충전기가 충분히 잘 공급이 돼서 된다면 여의대로 방면으로 땡큐죠. 뭐 그거는 좌회전입니다. 진짜 전기차 충전소만 제대로 있으면은 저는 진짜 전기차 충전소 지금 제대로 전 있었기 때문에 후회 절대 안 하고 와 진작 바꿀 걸 생각하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날 충전기에 대한 분명히 미스매치가 날 가능성을 200m 이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제 간절히 빌고 있는 상태죠. 지금 정도의 이런 안락함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락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속도로는 계속 충전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 기준은 어쨌거나 전기차 산 거는 그러니까 꼭 테슬라 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차로 넘어온 것 자체는 완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만족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좀 따라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냥 전기차를 안 사서 경쟁 상대가 계속 좀 빨리 안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가요? 네, 그런 그냥 잠시 생각. 후 좌회전입니다. 비어있다 충전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다고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운전을 하러 주차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두 칸이 비어 있어서 뭔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차가 일직선으로 안 생겨가 약간 이렇게 눈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주차할 때가 좀 사이드미러를 보면 불편한데 그냥 이 화면을 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갔구나 라고. 사이드미러를 보면 좀 수직을 항상 못 맞추겠더라고요. 수평으로 들어가는 걸 못 맞추겠는데 그림으로 보는 게 생각보다 이게 정확하긴 해서 이거 보고 들어가면 할 수는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